이번에는 등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등산화를 만드는 서울시 중부의 오래된 맞춤 전문 신발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처음 문을 열고 올해로 87년 동안 4대에 걸쳐 맞춤 신발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오래된 신발이에요. 군화처럼 생겼네요. 이게 연도수로 따지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신발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 당시 신발 만들 때 이 안에 이거 봐봐요. 나사못이잖아.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접착제를 그때 본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찹쌀풀. 아, 찹쌀풀이요? 찹쌀풀을 했어. 찹쌀풀 먹여서 그리고 붙이고 꼬매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 안에 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엔 재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발도 무거워 사실은. 근데 이 신발 이거 하나가 그때 가격으로 따지면 일반 사람들 반년치 봉급 정도. 안녕하세요. 등산화 좀 새로 하고 그 발목 보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미들이나 하이컵 가는 거예요? 네, 미들이나 하이컵으로 했어요. 선친께서 여기서 신발을 맞추시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오시는 이유를 듣고 저도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 고고학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또 무엇보다도 등산화에 특화된 곳이란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 갖고 그래서 그냥 여기 주저하지 않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살짝 눌러요. 자, 뛰고. 뛰고. 아직 잠깐 뛰고. 발 떼요. 여기. 저 이제 왼발. 자, 눌러요. 됐어요. 아 이거 몸 왼쪽이 잘안 좋아서 허리가 왼쪽이 이게 이쪽을 지금 내려앉는 식이 그래. 네. 그럼 이 아치에서 조금 내려앉으면은 엄청 안 좋아요. 발목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잡아 올려야 돼요. 네. 맞춤화의 시작은 메모리 폼 틀에 발 모양의 본을 뜨면서부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은 살이 여기랑 이렇게 많이 잡힐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아치 형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중을 여기로만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여기만 많이 박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치가 무너졌죠. 아예 이렇게 쭉 풀었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히고 치수를 재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얘 찍은 걸로 인해서 이제 체중이 하중이 어디로 실리는지 아니면 발이 뭐 바깥쪽으로 빠지는지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거는 얘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발 모양만 보고도 불편한 부분을 잡아내고 그 부분에 쿠션을 더해서 신발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석고로 발의 원형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수제화 제작의 기본 작업입니다. 굳은 석고 틀을 코르크에 찍어 발 모양과 동일한 형태의 깔창을 만듭니다. 맨발에 있을 때 그 사이즈를 맞춰놓는 거예요. 네. 근데 기성화 같은 경우는 그 발 안에 그 신발 안에 우리가 발을 우겨 넣는 형태고 그냥 발이 편안하게 있을 때 그 외형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매장 위층에 있는 신발 작업실. 작업자가 오늘 제작할 등산화의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해온 거기 때문에 엄청 많죠. 이 가게가 100년 가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전체 이거 연도별로 다 이건 9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있고 저건 98년도부터 99년도 이 날짜를 다 적어놨잖아요. 일부 패턴만 모아놓은 상자인데도 양이 정말 상당합니다. 등산화가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가죽의 두께도 한몫합니다. 정장 구두에 비해 상당히 두꺼운 가죽을 사용해 패턴 작업부터 바느질까지 어느 하나 쉬운 작업이 없습니다. 기성화들은 보통 그 소량을 만들어서 그 대량으로 찍어대죠.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씩 다 그려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성화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한 사람 거를 한 족씩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재단을 다 하는 거죠. 맞춤 등산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작업이 없습니다. 각각의 패턴을 만들고 잘라야 해서 속도가 더딥니다. 보통 신발은 외피부터 내피까지 3겹에서 4겹이면 되지만 등산화는 내구성을 위해 7겹에서 9겹으로 만들다 보니 재단할 원단이 많습니다. 하나의 신발을 만들려면 예. 몇 가지의 패턴이 들어가요? 가죽만 들어가는 게 한 20개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안감 종류로 들어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또 작업하면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 따지면 엄청 많죠. 손이 무척 많이 가고 가죽부터 내피까지 이제 슬슬 재단 작업의 끝이 보입니다. 달랑 한 켤레 분의 원단인데도 자르고 나니 부피가 수북합니다. 재단이 끝난 조각을 이어붙이는 일은 또 다른 작업자가 맡습니다. 디자인에 맞게 조각들을 꼼꼼하게 붙여나갑니다. 이렇게 겹쳐진 거는 이렇게 여기에 겹쳐지고 또 한 겹이 또 겹쳐질 수 있어. 그럼 이렇게 3겹이 박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겹 박는 거하고 3겹 박는 거하고 두께가 틀린데 그냥 상관없이 막 박다가 보면 두꺼운 데 가서는 바늘이 딱 부러져 버려. 왼쪽이 더 두껍네요. 네, 두껍고 구멍이 크잖아. 신사화하는 실하고 등산화하는 실은 조금 더 두껍지. 신사화는 2줄이 꼬인 2합사, 등산화는 3합사를 사용합니다. 등산화는 다른 신발과 재봉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 2번을 박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 선만 박았는데 이게 신다가 보면 닳는단 말이에요. 신발도 닳아서 이게 터지면 벌어져 버리지. 그나마 이 선을 박으면 하나 터져도 하나가 버텨주니까. 또 등산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방수인데요. 그래서 내피엔 고어텍스 원단이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를 또 막아줘야 돼요. 테이핑이 있어요. 테이프를 열로 녹여서 여 미싱 자리에다 막아줘야 돼요. 아, 그래야 제대로 된 방수와 그렇죠. 방습이 돼요. 네, 얘만 해놓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네, 이 구멍 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방수 테이프로 막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바늘구멍 하나까지 방수 테이프로 꼼꼼히 막아야 한다네요. 이 위에서는 비나 물기가 막아주고 이 안쪽에서는 이제 습기 차고 그런 게 밖으로 빠져나간다. 배출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방수와 통기성이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입으로 불어보면 이게 느껴져요. 이쪽에서 불면 전혀 바람이 안 나가. 근데 이 안쪽에서 불면 안쪽에서 불면 바람이 나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 개의 원단이 겹쳐 있어 박음질이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받고 두드리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나의 가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한 클레를 딱 이렇게 얻어버리면 이제 제 일은 여기까지가 다 이제 마무리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쪽 접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라스트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창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신발의 완성은 이제 좀 저부에서 다 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 가피 상태에서는 이게 볼이 넓은지 좁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저부에서 이제 발 넓이만큼 다 떼우고 중창 붙이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 발에 딱 맞게 되는 거지.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보통 작업까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아 이거 만드는데 이 패턴 내고 그러는 거면 시간 엄청 걸렸지 얘는. 한 보름 한 달? 안 달아도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안 맞잖아 이게. 네. 또 이 창도 그렇고. 이거는 좀 엉성해 보이긴 한데 이게 여기 신발 지금 진열되는 게 제일 보물이에요. 보물이요? 네. 제일 보물이 이거. 이게 저기 그림에 보면 1800km를 북극해 횡단하는 신발이니까 그러니까 영하 50도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었으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이 바클 스키 바인딩이 이렇게 쓸려서 빵꾸나지 뭐 이거 막 떨어지지 그래도 뭐 이 붙들어 매고 딱 하는 게 1800km 완전히 생가사를 같이 했던 신발이에요 이게. 산악인 허용호 씨는 이곳에 정말 오래된 단골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인연은 40년 넘었어요.
이게 1990년대 신발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남극점, 북극점 다 탐험을 해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 인연을 있어가지고 가끔가다 커피 한잔 하러 오고 내가 신발이 필요하면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는.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족형들 모두 단골 손님들의 개인 맞춤 족형이라는데요. 그런데 모두 코르크로 덧대져 있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각도도 뭐 1mm, 2mm 갖고도 일반인들은 몰라도 그분들은 느끼거래. 그걸 하나하나 다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발 모양을 맞추기 위해 족형도 작업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족형이 제대로 나와야 신발이 편하게 만들어져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좀 더 밀고 들어가고. 거기만 여기 여기는 놔두고. 네, 거긴 내비두고. 미세한 차이에도 신발의 착용감이 달라져 생각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볼하고 등하고 써 있죠. 그게 발 보정 때. 예,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맞춤화는 뭐 하나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깔창도 족형에 맞춰 일일이 깎아줘야 합니다. 등산화는 오래 걷는 용도의 신발이라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깔창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여러 겹의 깔창 작업이 끝나면 이제 족형에 가피를 씌워 가죽이 발 모양에 맞게 자리를 잡도록 못을 박아 고정을 해줍니다. 요게 30년 됐어요. 30년 된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쓴 지가 30년 됐어요. 지금 이게 서울이라고 찍혀 있을 거예요. 네. 서울 고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공장이 안 해요. 이제 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산이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나오는 게 이건데 이게 다 중국제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쓰면은 여기가 부러져 버려요. 불편해갖고 못 써요. 저런 거를. 그러니까 이 쓰던 거를 항상 잘 저거 하죠. 관리를. 신발을 만든 지 어느새 40년. 연장도 작업자와 함께 나이가 들었습니다. 단단한 가죽 가피를 족형에 딱 맞게 곡선 모양을 살려서 고정하려면 여러 번 못을 박아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특히 많이 쓰는 도구라 더 아낀다고 하시네요. 못 박는 거를 수천 번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망치질을 수만 번을 해야지 한 켤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등산화 한 켤레를 완성하려면 여러 명의 전문가가 꼬박 15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신발 다 나왔죠? 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낮에. 예, 알겠습니다. 양쪽 다. 예. 등산화끈이 괜히 긴 게 아니야. 이것도 모자라 사실 제대로 묶으려면. 편하게 잘 맞는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아주 촉촉하고 좋습니다. 이거 역시 뭐 잘 만드셨네. 아주 편안합니다. 7,000고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높이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 저기 사장님 손님 대부분이 오랜 단골이신데요. 이분도 그렇다고 하시네요. 저는 여기 한 20여 년 됐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친구 통해서 제가 물건을 받기도 하고 또뭐 국제우편으로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좀 들어왔다가 들어온 김에 또 새로운 거 하나 맞추고 싶어갖고 와서 어떻게 맞춰 신게 됐습니다. 오늘은 밑창을 붙이는 작업이 있는 날인데요. 이게 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네요. 이게 꾸미기가 힘들어. 이거 대고 또 대고 창 대면은 창 꾸미기가 더 힘들어. 예. 무릎을 딱 잡고 딱 미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밑창을 꿰맬 땐 방수실을 사용하는데 실 두께가 두꺼워 더 힘들다고 합니다. 깔끔해져. 40년 경력 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날마다 찜질하고 아이고. 집이가 멀어서. 이게 오래 하셨다고 해서 그게 쉬워지실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다 똑같지 뭐. 등산화의 밑창은 보통 6겹 정도를 겹쳐 붙이기 때문에 깎고 붙이고 꿰매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밑창을 자르시는 게 좀 위험해 보이네요. 힘을 툭 쓰고 딱 이렇게 꺾이잖아. 네네네.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 아, 근데-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잡고 하면 안 돼. 들어와 그냥. 아, 이렇게 그렇죠. 딱 잡아야 돼. 잡는 방법이 있어. 바닥은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자리에 홈을 파줘야 한다네요. 그런데 못 보던 연장 같은데요. 이거 우산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도구가요? 예. 우산대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딱.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거지 저기가. 밑창 두께만 1cm가 넘어 바늘을 넣는 것도 어렵습니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 이게 몇 겹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그럼 이게 엄청 단단하고 안 들어갈 텐데. 그렇게 빌로 치러져요. 바늘에 비누를 묻혀야 표면이 미끄러워져서 겨우 들어간다고 하네요. 묻히면 잘 들어가는데 안 묻히면 여기가 더 아파. 아, 손이요. 예, 아프고 이게 빨개요, 저 봐. 예, 거기가 지금 눌리셔서 그런 거구나. 예, 이게 장갑 끼고 해도 그래요. 힘든 바느질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깔창의 모양을 매끄럽게 깎아내면 또 이렇게 한 켤레의 등산화가 만들어집니다. 아이고 힘들다. 깔창을 무려 13겹이나 겹쳐 만든다네요.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하루 하세요? 두 개. 두 개요? 예, 두 개밖에 못 해. 아, 왜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개 더는 못 해. 아, 두 개 이상은 힘드신 거예요? 예. 등산화는 의외로 끈을 매는 법도 중요하다는데요. 잘못 묶고 끈이 풀린 상태로 걷다 보면은 주변 돌출물에 걸리거나 자기 신발끈을 밟아 크게 넘어질 수도 있어 묶는 법을 알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조이면은 끈이 이렇게 풀려요. 아, 이 원상대로 안 되고 원래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려요. 아, 여유가 생겨요. 하지만은 지금 바깥쪽으로 다 안으로 넣으면은 그리고 한 번에 두 구멍을 넣은 거예요. 당기면은 거기서 고정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은 이 고리 부분을 이렇게 매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꺾이는 와중에서 얘가 이탈이 돼요. 이렇게. 아, 그래서 얘는 맬 때 반대로 이렇게 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매면은 이 끈이 얘를 잡아요. 누르면서 아, 이탈의 방지가 좀 돼요. 그리고 끈을 이렇게 리본을 매시잖아요. 리본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네. 이러면은 흔들리면서 끈이 이렇게 슥슥슥슥 되면서 풀리는 거야. 이 매듭을 잘 보고 매우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게 아래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을 고리를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은 딱 그대로 있어요. 끈이 유독 잘 풀어지는 분들은 끈의 매듭법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아, 이 신발이 끈 묶는 법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끈을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차이도 많고,
아하, 저도 처음 알았네요. 집에 가서 당장 새로 묶고 놔야겠습니다. 끈까지 정성스럽게 묶고 나면 40년 넘은 장인들이 수천 번의 망치질과 바느질로 만들어낸 내 발에 딱 맞춘 명품 등산화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딱 힘들게 작업하고서는 이제 딱 손님들 내주셨을 때 되게 행복해하시는 모습.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발이 정말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은 더 고마움을 뜻을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볼 때마다 되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의 이상의 희열이라 해야 될까요? 그분을 충족시켜주는 게.